60대 이후 혈관은 대개 조용히 변합니다. 통증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큰 이상 신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됩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관 변화는 갑자기 막히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탄성이 줄어듭니다. 탄성이 줄어들면 압력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수치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는 조금씩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자극에도 더 빨리 오르고 더 늦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조용한 시작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심혈관 질환의 초기 단계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보다 아침이 무겁고 피로가 오래가고 회복이 늦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막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달라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혀야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힘은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관은 막히기 전에 탄성과 반응성이 먼저 달라집니다. 혈관은 고무관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며 압력을 조절합니다. 이 탄성이 줄어들면 같은 혈압이라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라도 혈관 벽은 이미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반응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가 와도 금방 안정되었다면 지금은 오래 남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응성의 변화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혈관 건강을 평가할 때 단순 수치보다 탄성과 기능을 더 중요하게 보는 추세입니다. 혹시 운동 후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력 문제만이 아니라 혈관 반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막히기 전에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단계는 두려움의 단계가 아닙니다. 점검의 단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60대 이후 왜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은 점차 단단해집니다. 탄성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방식이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 같은 속도, 같은 강도. 하지만 몸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의외로 60대 이후에는 더 많이보다 더 안정적으로가 중요합니다. 회복 속도도 달라집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전문가들 역시 중장년 이후에는 변동성을 줄이는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최근 하루 피로가 이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까? 운동 후 두근거림이 오래 남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 체력 저하가 아니라 회복 설계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혈관 관리는 강도를 올리는 관리가 아니라 리듬을 재설계하는 관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변동성이 쌓이면 더 위험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130이라도 하루 종일 130일까요? 아닙니다. 혈압은 계속 움직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관은 압력 자체보다 변화의 속도와 폭에 더 민감합니다. 급하게 오르고 천천히 내려오는 패턴은 혈관 벽에 반복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이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반복되면 탄성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의외로 평균 수치가 같아도 변동폭이 큰 사람은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에는 혈압 변동성을 중요한 위험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
이 변동이 더 오래 남습니다. 혹시 긴장한 날 혈압이 크게 오르고 그 여파가 하루 종일 남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조용히 쌓입니다. 그의 수치가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놓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흔들림은 혈관을 조금씩 지치게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아침 시간대가 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혈관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침을 지목합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기상 직후에는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를 아침 상승 반응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급히 일어나고 바로 움직이고 강한 자극을 받으면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혈압이 정상 범위여도 급격한 상승은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성이 줄어 완충 능력이 약해집니다. 전문가들 역시 심혈관 사건이 아침 시간대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그만큼 전환 방식이 중요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급한 시작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망가진다는 것은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핵심인 내피 기능의 약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안쪽에는 아주 얇은 세포층이 있습니다. 이를 내피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내피는 혈관을 넓히고 좁히는 신호를 조절합니다. 혈류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이 기능이 건강하면 압력이 변해도 부드럽게 대응합니다. 의외로 막힘이 없는데도 내피 기능은 먼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막힘은 결과입니다. 약화는 그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급격한 상승, 지속적인 긴장, 수면 부족과 탈수. 이 작은 자극들이 내피를 조금씩 지치게 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내피 기능 저하가 초기 혈관 변화의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혹시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전보다 쉽게 피곤하고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혈관은 급격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피는 완전히 굳어버린 조직이 아닙니다. 리듬을 바꾸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이 걱정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운동입니다. 걷기 시간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고 강도를 올립니다. 운동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몸은 안정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인 사실 하나. 운동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심박은 오르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준비된 상태라면 이 반응은 건강한 자극입니다. 그러나 이미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강도를 올리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혈압이 더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중장년 이후에는 강도보다 준비 시간을 더 강조합니다. 워밍업 없이 시작하는 고강도 운동은 내피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운동 후 두근거림이 오래 남거나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력 저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혈관 관리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작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은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초기 혈관 부담은 가벼운 피로, 두근거림, 아침의 무거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나칩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외로 60대 이후에는 작은 신호가 더 중요합니다.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졌다면, 긴장이 오래 남는다면, 아침이 쉽게 맑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자각 증상을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큰 병의 신호가 아니라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조용히 망가진다는 것은 갑자기 무너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흔들림이 오래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분 출발 공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1분.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앉아 호흡을 3번 천천히 합니다.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천천히 호흡하면 교감신경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분. 물 1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2-3번 나누어 마십니다. 밤 동안 줄어든 수분을 부드럽게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의외로 이 1컵이 아침 두근거림을 줄였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1분. 발목과 어깨를 가볍게 움직입니다. 작은 동작으로 혈류를 천천히 올립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혈류는 안정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3분은 강도가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혈관은 급격한 시작을 싫어합니다. 조용히 망가지는 것을 막으려면 조용히 시작하십시오. 다음 섹션에서는 7일 동안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7일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날,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주말이라도 크게 늦추지 마십시오. 둘째 날, 아침 3분 공식을 실천하십시오. 호흡, 물, 가벼운 움직임. 셋째 날, 아침 혈압을 제도해 숫자뿐 아니라 그날의 느낌을 함께 기록하십시오. 넷째 날, 저녁 수면 시간을 점검하십시오. 잠들기 전 자극을 줄여보십시오. 다섯째 날, 커피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물 이후에 마셔보십시오. 여섯째 날, 운동 강도를 유지하되 갑자기 올리지 마십시오. 일곱째 날, 처음과 비교해 보십시오. 기본적인 사실 하나. 몸은 반복을 학습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수치보다 아침의 안정감과 회복 속도의 차이를 먼저 느낍니다. 조용히 망가지는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회복되는 속도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의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벌어집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관은 한 번의 큰 자극보다 반복되는 작은 자극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급한 아침, 잦은 긴장, 불규칙한 수면. 이 작은 흔들림이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의외로 같은 나이인데도 회복 속도와 안정감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리듬을 지켰고 다른 사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격차는 분명해집니다. 전문가들 역시 생활 리듬의 일관성이 장기 심혈관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60대 이후 혈관은 조용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용히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혈관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변합니다. 혈압이 정상이어도 변동성은 커질 수 있고 내피 기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관은 완전히 굳어버린 조직이 아닙니다. 생활 리듬에 반응합니다. 강도를 높이기 전에 출발점을 점검하십시오. 아침을 급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앉아서 호흡 3번, 물 1컵,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이 단순한 전환이 혈관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겁을 들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5년 뒤를 바꾸는 것은 오늘 아침입니다. 7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의 느낌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침이 덜 흔들리고 회복이 조금 빨라진다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60대 이후 혈관은 조용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용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댓글에 지금 점검합니다 라고 남겨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